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위스키에 물을 타면 맛이 약해진다. 맞는 말 같죠? 틀렸습니다. 2017년 스웨덴 과학자들이 분자 단위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적한 건 전략이에요. 산토리가 왜 하이볼을 꺼냈고 왜 가쿠빈이 그 도구였는지. 근데 전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략이 아무리 정교해도 음료 자체가 맛이 없으면 안 팔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걸렸던 모순이 있습니다. 위스키를 탄산수에 타면 맛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위스키의 본질은 농축이잖아요. 곡물을 발효하고 증류해서 알코올 농도를 70도까지 끌어올리고 오크통에 넣어서 수년간 나무의 성분을 빨아들이게 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맛을 농축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농도가 낮아지면 맛이 약해진다. 주스에 물 타면 싱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요. 틀렸습니다. 2017년 스웨덴 린네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논문이에요. 이 연구가 밝힌 게 뭐냐면 위스키에 물을 넣으면 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요. 이거 진짜야? 했거든요. 위스키에 물을 넣으면 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파봤습니다. 답은 과이아콜이라는 분자에 있었어요. 과이아콜. 이름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미 아는 냄새입니다. 위스키에서 나는 스모키한 향, 훈제유리 같은 냄새, 장작불이 타는 냄새, 볶은 커피의 첫 향,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핵심 성분 중 하나가 과이아콜이에요. 오크통을 태우거나 굽는 과정에서 나무 속 리그닌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 과이아콜이라는 분자가 특이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소수성입니다. 물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물하고 섞이기 싫어하는 분자입니다. 대신 알코올하고는 잘 어울려요. 그러면 위스키 안에서 이 분자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위스키는 물과 알코올이 약 6대4 비율로 섞인 혼합물이에요. 근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물과 알코올이 완벽하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분자끼리 뭉쳐 다니는 클러스터가 있어요. 과이아콜은 물을 싫어하니까 이 알코올 클러스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알코올 무리 안에 파묻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50도 이상 고도수 위스키에서는 알코올 농도가 충분히 높으니까 과이아콜이 편하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향기 분자가 액체 깊은 곳에 갇혀 있으니 코로는 그 향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을 넣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물이 더해지면 알코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알코올 분자들은 물을 피하려고 공기와 맞닿은 표면 쪽으로 밀려 올라옵니다. 이때 알코올 속에 숨어있던 과이아콜도 덩달아 수면 위로 같이 올라옵니다. 린네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수가 45% 이하로 내려갔을 때 과이아콜이 표면으로 이동하는 양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스키에 물을 넣는 행위는 맛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액체 깊은 곳에 잠겨있던 향기 분자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행위였어요. 희석이 아니라 개봉이었던 겁니다. 뚜껑을 연 거예요. 근데 하이볼은 물이 아니라 탄산수잖아요. 네. 탄산수는 여기 한 가지를 더합니다. 탄산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거든요. 이 이산화탄소가 잔 안에서 끊임없이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기포가 액체 바닥에서 생겨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기포 하나하나가 올라가면서 주변의 향기 분자를 같이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탄산수가 하는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물이 들어가면서 도수가 낮아지고 알코올 속에 숨어있던 과이아콜이 표면으로 밀려 올라온다. 둘째, 탄산기포가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그 향기 분자들을 공중으로 쏘아 올린다. 하이볼은 향의 분수대예요. 탄산이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도가 하나 더 해줍니다. 하이볼은 차갑게 마시잖아요. 잔을 얼리고 얼음을 꽉 채우고 차가운 탄산수를 붓습니다. 완성된 하이볼의 온도는 영상 2도에서 5도 사이예요. 우리 혀의 단맛 수용체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인체 실험에 따르면 15도 이하에서 단맛 인식 강도가 20에서 30% 떨어져요. 같은 농도의 설탕물이라도 차갑게 마시면 덜 달게 느낍니다. 근데 단맛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스테르라는 향성분이 있어요. 사과, 배, 바나나, 꽃향기처럼 밝고 가벼운 향을 만드는 물질인데 이 에스테르류는 휘발성이 높아서 따뜻할수록 잘 느껴집니다.
온도가 10도 내려가면 기체로 이동하는 비율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그러면 차갑게 마시면 손해 아닌가 싶잖아요. 향이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온도는 향을 줄이지만 동시에 알코올의 자극도 줄여주거든요. 위스키를 니트로 마실 때 코를 찌르는 그 에탄올 증기 있잖아요. 40도 위스키를 상온에서 마시면 에탄올이 먼저 확 올라와서 다른 향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온도를 5도로 낮추면 에탄올의 휘발이 억제돼요. 알코올 자극이 사라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바닐라, 캐러멜, 시트러스가 상대적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위스키 안의 지방산과 오일 성분은 온도가 내려가면 서로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5도에서 10도 구간에서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음집이 일어나요. 이 응집 때문에 입안에 두껍게 퍼지던 오일리한 질감이 얇아집니다. 묵직한 바디감이 줄어드는 거죠. 위스키의 무게감이 빠지면서 탄산의 청량함이 앞에 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탄산수는 향기 분자를 표면으로 밀어올리고 기포는 그 분자를 공중으로 쏘아올리고 차가운 온도는 알코올의 자극을 감추고 위스키의 무게를 빼준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위스키의 좋은 면만 살아남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희석이 아니었어요. 편집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편의점 하이볼 캔의 베이스가 전부 블렌디드이거나 그레인 비중이 높은 위스키인가? 그레인 위스키는 연속식 증류기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위스키의 개성이 대부분 걸러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남는 건 깨끗하고 가벼운 베이스. 이 베이스가 하이볼에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요. 자기 개성이 적으니까 탄산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성이 강한 위스키를 하이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일라 피트 위스키로 하이볼을 만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오드 냄새, 젖은 흙, 약품 향, 이런 강렬한 향이 탄산과 부딪히면 입안에서 진짜로 싸웁니다. 기포가 피트의 페놀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면 코에서 약국 냄새가 폭발해요. 그래서 하이볼의 과학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이볼에 맞는 위스키는 아무 위스키가 아니다. 개성을 비운 위스키, 자기 목소리를 낮춘 위스키, 탄산이 노래할 수 있도록 반주자 역할을 하는 위스키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건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위스키가 뭐였습니까? 가쿠빈입니다. 1937년에 토리 신지로가 일본인의 입맛에 맞추겠다고 설계한 이 위스키. 그레인 비중이 높고 피트가 없고 가볍고 깨끗한 베이스.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무언가와 함께할 때 완성되는 구조. 토리인은 2008년의 하이볼 과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계한 위스키의 구조가 70년 뒤의 과학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좋은 설계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토리가 가쿠빈을 만들 때 지킨 원칙, 혼자 서지 마라, 마시는 사람의 환경에 맞춰라, 이 원칙이 보편적으로 옳았던 겁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탄산수에 타면 맛이 약해진다는 상식은 거짓이었습니다. 가쿠빈처럼 처음부터 함께하기 위해 설계된 위스키에 대해서는요, 탄산수가 하는 일은 희석이 아니라 개봉입니다. 이 과학이 2008년 산토리의 전략을 정당화해 주는 겁니다. 산토리가 위스키를 탄산수에 타라고 했을 때 그건 마케팅 구호가 아니었어요. 과학적으로 맞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과학은 확인됐고 위스키도 맞아떨어졌고 산토리는 이 카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어떻게 이자카야에 하이볼을 심었고 어떻게 맥주의 자리를 빼앗았고 어떻게 위스키 닭구를 아버지 술이라는 이미지를 하이볼 닭구를 식사의 동반자로 바꿨느냐. 전략의 과학적 기반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략의 실행을 봐야 해요. 산토리가 2008년에 이자카야에 뭘 설치했는지, 텔레비전에 누구를 내보냈는지, 레시피를 어떻게 표준화했는지, 이 작전의 디테일을 열어보면 한국 편의점이 왜 이 공식을 그대로 복사했는지가 희석이 아니라 개봉이었습니다. 잠겨있던 향을 여는 방법. 가쿠빈은 처음부터 그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학이 어떻게 하나의 전략과 맞아떨어졌는지 본편에서 전체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